은퇴생활 길라잡이 고봉선생TV의 김원렬입니다. 퇴직 후 이 남자가 노는 법, 오늘은 10분 만에 배우는 오케스트라의 비밀, 오케스트라의 손흥민 선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다소 생뚱맞은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꾸며볼까 합니다.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클래식, 그 중에서도 오케스트라라는 음악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신비한 매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누군가 티켓을 주어 가긴 갔지만 청중들이 가득 찬 연주회장 분위기에 제가 먼저 압도되어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틈틈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책을 구입하여 공부하고 음악을 듣던 중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성만큼은 필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는 과정에 오케스트라에도 축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클래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가소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저의 설명에도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오케스트라를 좋아해 보려는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이해하는 방식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를 요리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오늘 오케스트라를 축구에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축구는 통상 전술을 구성할 때 전방 공격수, 미드필드, 수비수, 골킵 이 네 가지 종류의 포지션으로 구분하여 여기에 맞는 적합한 선수를 투입하여 팀워크를 발휘하여 승리를 위해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어느덧 들었습니다. 전방 공격수, 미드필드, 후방 수비수, 골키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 오케스트라를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 큰 달력 뒤편에 그린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성 그림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상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본 축구의 전방 공격수는 날카로운 음색의 현악기가 그 역할을 맡고, 공격과 수비의 중간 지점에서 때로는 공격, 때로는 수비 역할을 해야 되는 미드필드는 목관악기가 맡고,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비 역할은 금관악기가 맡고, 골문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으며 한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수문장인 골키퍼는 타악기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 공격수를 맡고 있는 현악기를 소개하면요. 현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더블 베이스로 구성되는데, 바이올린은 성격이 까다로운 악기로 손가락과 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의 차이는 음력의 차이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첼로는요. 원래 비올라 첼로라고 불렀는데 첼로의 의미는 작다는 의미입니다. 비올라는 원래 바이올린과의 비율 차이가 10대 7 크기인데 바이올린이 1.5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43배밖에 안 되어 다소 어설픈 음색을 낸다고 합니다. 다음 현악기의 마지막 악기인 더블 베이스는요. 울림통의 어깨선에서 나는 부드러운 음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의 미들필드 역할을 하는 목관악기는요.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바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클라리넷은 호드리드로 원통 현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룻은 지금은 금, 은이나 기타 금속을 쓰지만 원래 나무로 만들어져서 목관악기에 포함이 되고요. 오보에는 두 개의 리드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 내기가 어렵고 이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는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아 승려라면 오보에를 소유는 하되 절대 연주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은 바순인데요. 가장 키 큰 악기로 보통 단풍나무로 이루어지며 낮은 음과 재미난 소리가 나서 오케스트라의 익살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치즈로 따지면 고르곤졸라 치즈에 해당되어 들으면 들을수록 끌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라의 수비 역할은 금관악기가 하는데요. 트럼펫, 트롬본, 튜바, 호른 4가지 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럼펫은 금관악기의 왕이라 할 수 있죠. 왕과 귀족, 권위를 과시하며 깃발과 군대 기상을 상징하며 영주의 세력을 과시할 때 많이 이용되었고 짧고 빠른 템포로 팡파레에서도 많이 이용되며 대표적인 곡으로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에 사용된 악기입니다. 트롬본은 금관악기 중에 소리가 가장 큰 악기로 원래 이름은 밀고 당기는 트럼펫이라 하였답니다. 다음은 튜바인데요. 튜바는 기다림의 악기라고 하는데요. 관현악 중에 튜바가 미편성된 곡이 많고 특히 베토벤 곡이나 브람스 곡 중에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른인데요. 호른은 목관악기에 2배를 배치하며 목관과 금관악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악기로 악기를 다 펼치면 약 5m 정도가 되는데 가장 어려운 금관악기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악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최종 수문장인 골키퍼는 타악기 중에서 팀파니가 맡게 되는데요. 팀파니는 지휘가 불가능한 악기로 무대 뒤쪽에서 전체를 좌우하는 힘이 있어 제2의 지휘자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가치가 너무 크고요. 타이밍이 생명인 악기로 팀파니라 하면은 복수를 지칭하고 한 대인 경우에는 팀파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케스트라도 축구처럼 전방 공격수 미드필드, 후방 수비수, 골키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오케스트라의 손흥민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80m를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모두 제끼고 마지막 골키퍼까지 제끼면서 멋진 골을 성공시킨 장면을 우리는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오케스트라에서는 누가 담당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방 공격수인 현악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순발력과 스피드를 요하는 바이올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올린의 빠르고 강한 연주로 관객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그 장면들을 연상하면 그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지금까지 오케스트라의 손흥민 선수는 누군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한 얘기는 제 생각일 뿐 여러분 생각이 다소 다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